이슈 앤 피플 네 가지가 있는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빨리 당을 정상화하자는 건데 여전히 내부는 시끄러워요. 네, 어제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윤영석 의원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 김지원, 조수진 최고위원은 사퇴 처리가 완료가 됐고 비대위 체제를 반대한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정족수 채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고위는 30분 만에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아직까지 소집 공고를 내진 않았는데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엔 전국위가 소집돼 비대위 체제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비대위가 출범이 되면 이준석 대표는 당 복귀 가는 길이 막히는 상황이어서 친 이준석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 되살아난 시체가 나온다면서 절대 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이제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29일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도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최고위 제적 인원으로 참석한 것을 비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한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 얼마 전에도 여기 왔었죠. 예. 위장 사퇴쇼라고 질타를 했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간신들의 시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비대위 성격을 두고 이제 또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안정적인 당 운영을 주장하는 관리형, 그다음에 비대위 권한을 강화해서 차제에 당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러는 개혁형 이건데 이 두 쪽으로 확실히 나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이렇게 관리형과 개혁형 네. 비대위로 이렇게 나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또한 비대위 논의가 또 본격화하면서 차기 총선에 공천권이 걸린 네. 조기 전당대회 여부도 당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비대위가 아무래도 임시 체제다 보니까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네. 일부에서는 내년 1월 9일 복귀가 가능한 이준석 대표를 전제로 조기 전대를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기 전대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2개월 초단기 비대위를 통해 조기 전대를 실시해서 차기 당대표 임기를 이준석 대표의 남은 임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2년 임기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임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실도 국민의힘 내홍 상황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민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결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당이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 지나가고 있는데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국민의힘 윤핵관 인사들 접촉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비대위원장 후보로 5선의 주호영, 정우택, 3선의 김태호 의원 뭐 이렇게 당내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지난달 29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같이 회동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아무리 비대위원장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번까지는 맞지 않으실 것 같다라면서 수락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명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민원 청탁 등을 하고 다닌다. 이런 의혹 관련 보도가 있었어요. 네, 전 씨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한 바 있는데요. 네. 이번 민원 청탁 관련 이야기는 사실 처음에 여의도 정가에서 나돌았던 지라시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전 씨가 고위공무원 A 씨에게 중견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무마를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연이어졌습니다.
밝혔습니다. 네. 지난 1월에 대선 앞두고 전 씨하고 윤 대통령 모습이 공개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대선을 앞두고 윤 후보가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네트워크 본부 사무실에 방문했을 당시에 어깨와 등을 툭툭 치고 잡아끄는 이렇게 격이 없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결국 네트워크 본부는 해체됐습니다. 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무속인 권진법사 전 아무개 씨에 대해서 수사해라 이렇게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조우섭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오후 브리핑을 가졌는데 정부는 무속인이 대통령 내외의 핵심 관계자 노릇을 하며 이권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전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실의 태도는 꼬리 자르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최근에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와 관련해서 대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것도 확인됐습니까? 네, 최근 전 씨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에 개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이 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고 측근을 사칭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기류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지난달 29일에 박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내용으로 하는 학제 개편안을 내놨고 윤 대통령도 신속히 방안을 강구하라 네.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화한 것이 아닌 하나의 예를 든 것이다. 네. 대통령의 당부는 확정 추진이 아니고 공론화 촉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약간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네. 보인 건데요. 불과 나흘 전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는 확실히 달라진 기류가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더라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던 부분이 있으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어제 밝힌 건데요. 네. 박순애 부총리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선 교육계와 학부모 반발이 거셌는데 여론 반발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죠. 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개혁 역시 대통령과 내각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라면서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순애 부총리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맞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역시 이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네,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정책을 즉각 처리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정지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모두 황당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굳이 공론화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표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조혜연 서울시 교육감도 이 정책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뭐라고 했나요? 네, 조희영 교육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 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도 목소리를 냈는데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약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네요. 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국제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어젯밤에 타이완에 도착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거 만만치 않아요. 네, 심상치 않은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44분 약 12시에 이르러서 타이베이 숭상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이륙한 지 약 7시간 만에 대만에 도착한 건데 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 중인 남중국 해항로를 피해서 필리핀 열도를 우회하면서 일반 항로보다 3시간 정도 더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 펠로시 의장이 미국 의전 서열 3위잖아요. 네. 1997년 4월에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 이후에 25년여 만에 대만을 직접 찾은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인데 펠로시 의장이 탄 전용기를 사이에 두고 또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가 서로 원거리 대치하는 상황.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네, 전투기가 대치했다라는 게 참 무서운 상황인데요. 네. 전용기 착륙 20여 분 전에 중국 언론들이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네. 했고요. 앞서서 일본 NHK는 저녁 8시쯤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F-15 전투기 8대와 5대 공중급유기가 이륙해서 남쪽으로 향했다 보도를 했고요. 또 미 해군이 핵 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함 4척을 전개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었습니다. 네, 중국은 펠로시 의장 도착 15분 뒤에는 또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실탄 사격 훈련을 예고했죠. 네, 관영 신화통신이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정한 구역의 위도 및 경도를 소개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4일 내일 낮 12시부터 7일 낮 12시까지 이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안전을 위해 이 기간에는 관련 선박과 항공기는 상수란 해협과 공역에 진입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그럼 펠로시 도착 직후에 중국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반응이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미 관계 정치적 토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은 미국 하원 의장의 방문에 대응해서 주권과 영토 보존을 결연히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다 경고를 했고요.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 측은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대만 해협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라면서 중국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도 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성명을 냈죠. 네, 펠로시 의장은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하고 있는 동안 2,300만 대만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 일정이 꽉 차 있다고요. 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오전 대만 입법원을 찾아서 이제 입법원장 그리고 대만 여야 지도부를 만나고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인데 또 오후에 바로 출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내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요. 이제 기후 위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이 방송 시작 조금 전에 이제 네. 입장을 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회의장을 만나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